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고용 회복도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세계무역기구는 내년도 무역 활동이 L자형의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도 코로나19는 많이 퍼졌을 텐데요. 자, 우선 전 세계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2,2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누적 사망자는 78만 9천여 명으로 7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69만 명을 넘어 가장 많고 브라질 345만 명, 인도 283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준의 지난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활동, 고용, 물가를 단기적으로 무겁게 짓누를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최근 개인 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면데 주목하면서도 기업 부문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개선이 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고용에서도 지난 5월에서 6월 나타난 강한 반등세가 느려질 것 같다며 고용시장 회복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업활동 재개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도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WTO는 내년도 세계 무역이 코로나19 여파로 L자형 궤적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TO가 발표한 2월 상품교역 지수는 84.5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품교역 지수는 세계 상품무역의 동향을 나타내는 수치로 기준치 100 미만이면 교역이 저조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수는 지난 2017년 100을 넘어섰지만 2018년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했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벌인 지난해 3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지수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O는 경제무역 정책은 물론 의료 위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L자형 전망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 없이 L자, 그러니까 저점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무래도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핵심 과제일 텐데요. 남성 지도자보다 여성 지도자가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남성 지도자를 둔 국가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색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경제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면서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경제정책연구센터와 세계경제포럼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9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표본이 적은 점을 감안해서 영국과 독일, 아일랜드와 뉴질랜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비슷한 규모이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남성과 여성 지도자 국가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인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사망자는 10,000명에도 못 미치지만 남성인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은 4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구진은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측면에서 남성 지도자가 있는 나라보다 잘 대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 보면 역시 최대의 관심은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일 텐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독일에서는 독일 당국의 백신 담당 연구소가 내년 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3차 임상시험에서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판정된다면 첫 백신이 내년 초에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바이오엔테크와 큐어백 등 바이오 기업이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쿠바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쿠바 당국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첫 단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임상 시험을 완료해서 2월에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진국들의 백신 사재기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일상으로 회귀가 사회적 불공평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의미한다면 그런 방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중동에 있는 이란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만 125명입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16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사망자 통계를 두고 서구권 언론에서는 축소 은폐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탈리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증가하며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는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이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도쿄도 186명을 포함해 모두 10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재확산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 양국 간의 그 갈등에서 한 갈래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죠. 바로 홍콩 얘기를 해볼 건데 미국이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포함해서 3가지 양자 협정을 종료했다고요? 네, 이제 미국은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3가지 양자 협정의 중단과 종료를 홍콩에 통보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홍콩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의 결정에 관해 깊은 우려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론과 맞물려 경제, 안보, 인권, 기술 등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또다시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탈주범 인도, 국제 수용자 이송, 선박의 국제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가 포함되며 홍콩 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이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겠다 이렇게 공식 천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내 다른 소식을 알아보죠.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인데 여기에 폭염에 게다가 또 대형 산불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불어닥친 모양인데요. 네, 이제 설상가상 이런 형태인데요. 네. 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곳곳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24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베리리아사 호수 주변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또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 남서쪽에도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해서 40제곱킬로미터를 모두 태웠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동쪽에 20여 건의 산불이 또 발생하고 있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4제곱킬로미터를 태웠고 응급 요원 2명이 이불로 다쳤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번개로 시작한 이번 산불은 기록적인 폭염과 만나면서 세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기온과 거센 바람, 또 건조한 대기는 산불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삼중고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소식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선 관련 민주당 얘기인데요. 어제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됐고 이제 오늘 사흘째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과 수락 연설이 이뤄집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과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이었던 어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을 지닌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고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인 신디 맥케인 여사가 나섰습니다. 파월은 연사로 나와서 바이든은 독재자나 폭군들의 아첨이 아닌 우리의 외교관들과 정보 당국을 신뢰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모두가 거수 경례를 할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의 부인 신디 여사는 남편과 바이든의 각별한 우정에 대해 언급해서 사실상 바이든에게 힘을 보탰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에도 공화당의 유력 인사 4명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